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당장 코인 시장에 관한 전망보다는 왜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 불어닥칠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해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사는데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보고 일관성을 가지고 그 방향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더 내가 성장하고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이 마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저는 어떤 비전 제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거냐면 내용이, 자, 생존이라는 제가 단어를 먼저 중간에다 둘게요. 생존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한다. 근데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얘기가 오늘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그 미국인이 하나의 칼럼을 썼어요. 근데 너무 잘 썼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을 앞에다 두고 중간에 이제 코인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이게 중요한 거니까. 2023년이 세계 시장의 힘든 해가 될 거다. 5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년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썩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부족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해요. 지정학적, 경제적 지형이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분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석연료 부족은 내년 겨울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두고, ESG 규정으로 인해서 에너지 회사가 대규모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구할 수가 없다. 다시 그래서 예전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쓰여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뭐 ESG가 뭔지는 아시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면은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원자력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안 떼고. 근데 문제가 있어. 사실은 유럽이 왜 지금 궁지에 몰렸냐면, 원자력은 압력을 완화할 것이지만 새로운 발전소를 온라인 상태로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린다.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다. 대중들은 뭐 핵발전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지금 천연가스 위기에 몰린 이유가, 독일도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뭐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핵 원전을 죽여놨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뭐 석유 난로에다 그냥 불 지피면 바로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세싱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는데 시간이 엄청 몇 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의 리쇼어링인데,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저비용 역외 지역에서 저비용 외라면 어떤가요? E7이 아니라 G7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G7 지역에서 일자리를 리쇼어링하면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고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므로써 고소득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E7보다는 이머징 국가들보다는 선진국이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바를 이 문장에 이 사람이 이제 표현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머징 국가가 이번에 강달러로 인해서 망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장기간 걸쳐서 G7 국가는 아마 GDP, GNP가 지속적으로,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아마 하락을 할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코인 투자 쪽으로 많이 선회를 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FTX 위기가 발발하면서 한 번에 큰 파동이 여파가 있지만 규제안이 분명히 넘어올 거고, 규제안으로 인해서
증권시장 침체에서 많은 자본이 이쪽으로 어느 순간에 분명히 넘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상품 주도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상품이 뭘까요? 뭐 석유나 천연가스, 우라늄, 뭐 광물자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품들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가요? E7이죠. 네,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E7. 자,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거다. 뭐 자세하게 끝까지 다 읽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단극 세계 질서에서 다극 세계 질서로의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현재 아시아에서 조달되는 상품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보다 중국의 의제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죠. 중국의 입김이 더 지금보다 거세질 거다.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죠. 이대로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이게 이번에 미국의 CPI가 바로 전에 떨어지긴 했어요. 7.7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맞았어요. 향후에. 폭락을 맞았어요. 생각보다 크게.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적 완화를 하면 경기는 부양되겠지만 꺼진 경기는 부양되겠지만 꺼지지 않은 인플레이션에 도화선을 붙이는 거. 여기다가 신나를 붙는 격이죠. 신나.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에다가 깡통이랑 이런 거 저도 주문을 좀 많이 해놨어요. 집에 어머니가 주문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참치캔 3kg짜리 뭐 먹을 사람도 없긴 하지만 옛날서부터 좀 이런 거를 많이 해왔어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절약이 되겠냐라고 하실 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저장할 수 있는 거 냉동식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 번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다고 막 쭉쭉쭉 떠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두셨다가 조금 오더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오피니언 리더이자 명령 집행자로 여겼던 국가들이 이러한 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역 관계와의 격차를 메우고 있다. 뭐 요 얘기도 있네요. 기존에는 미국 위주로 이제 그 견해를 전부 다 명령을 따랐다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은행, 의회, 대기업, 의료 시스템, 심지어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품고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코인 시장, 업비트나 아니면 바이낸스조차도 못 믿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실물 경제에도 그대로 들어갈 거란 얘기고, 우리는 우리나라만 지금 일요일 날 그 노동자 뭐 걸기 대회가 뭐 어디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 보세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지에서 증가하는 시위는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임을 분명히 한다. 제가 그랬죠. 증가하는 시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의시아가 범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홍콩 투명성과 감독을 통해 FTX와 같은 시나리오를 피하기라고 여기 써 있는데, 보세요. 이런 와중에 왜 갑자기 홍콩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투명성을 강조하고 권리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안 발생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홍콩이 이렇게 나서요. 홍콩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또 되게 진짜 웃긴 게 참 이럴 때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창펑자오랑 저스틴 선이 G20에서 만나서 이 가상자산 업계를 바로 잡아서 바로 흘러갈 수 있게 본인들이 어떻게
뭐 마련을 한다 뭐 요런 얘기를 해요. 마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G20에 왜 가는지 그리고 뭘 마련하는지 뭐 향후에 뭐라고 언급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건 요 근래 들어서 뭐 회계 장부의 투명성 뭐 증거 준비금이 어쩌느니 하면서 나서서 계속 언급을 하죠. 요즘에는 어 미국 위주보다는 자 중국 위주의 어떤 이 캐릭터들이 조금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추세고 그리고 간밤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더라 보니까 바이낸스 수장 창펑자오가 FTX가 끝 아니야. 곧 파산 도미노가 올 거야. 라는 암시를 줘요. 그래서 2, 3주 내로 뭐 현실화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2, 3주가 될지 뭐 그거는 뭐 어떤 거래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 지갑은 사용은 안 해요. 개인 지갑은 일단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저는 대형 거래소만 그냥 사용합니다. 대형 거래소. 한국에서도 대형 거래소만 제가 이제 특정 거래소를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냥 손꼽는 그냥 대형 거래소만 사용을 해요. 거의 대부분 다. 어쨌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불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개인 지갑을 뭐 사용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태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뭐 약간의 한동안 개인 지갑을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고팔고 하기가 좀 뭐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창펑자오가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부실의 충격파가 일거에 몰아친 뒤에는 가상자산 시장 스스로 치유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자체도 어느 시점이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다들 힘드실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다 전부 다 영원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아시겠지만 권도영애를 보세요. 예. 권도영애를 보세요. 지금 어떤가. 코인 시장이 대중만 빼고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이것도 사실 생존에 관한 건데 뭐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뭐 이렇게 보실 분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아마 아실 거예요. 지역 소멸 시대, 수도권, 광역시도 위기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서울 빼고 나머지 뭐 지방 도시는 전부 다 사라질 거야. 뭐 실제로 이게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광역시 내에서도 일부 특정 지역, 서울에서도 일부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취약하다는 거죠.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추세로 일본을 앞질릴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KDI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인구의 중요성이 미래로 가면서 이제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이것과 경제 성장률과 또 관련돼 있어요. 예.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울산, 뭐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쭉쭉쭉쭉 지금 줄어드는 인구 증가율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인도나 중국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결과치는 지금이 아니라 아마 수년 내에 아마 나올 거예요.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기존 연료비 인상폭 두고 정부가 고심한다. 내년 전기요금 또 오른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전기요금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최종은 한전의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전기료가 빠르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건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미래차 전환으로 부품업체 43% 영양 2, 3차 협력사 지원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부품업체 43%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라지니까 2, 3차 협력사 지원해야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와준다라고 그게 될까요? 과연? 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나와 있죠. 내연기관차는 평균 25,000에서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지만 전기차는 절반인 15,000개 제작이 가능하다. 이것도 예전에 영상에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서 쓸려 나갈 거다. 일자리를 잃을 거다라고 제가. 근데 비단 뭐 자동차 업계만 이럴까요? 예. 그래서 왜 코인 투자하냐? 근데 코인 지금 바닥에 떨어져서 영원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이제 누군가는 지금 이 코인들을 계속 매집하고 매점 매속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투매한 거를 예, 제가 뭐라고 딱 이렇게 특정 업체를 단정지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투매한 거를 어떤 누군가들은 지금 담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보다 높아지는 한국의 노령화 지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2030년 전을 기점으로 여기가 2030년이니까 예, 그 전을 기점으로 어쨌든 2027년이 될 거야 아마. 일본, 한국이 훨씬 빠르게 올라간다. 이 얘기가 그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는 얘기.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금 2022년이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요. 예, 상당히 빨리 가요. 뭐 30대가 느끼는 시간의 체험과 어떤 체감 속도와 40대가 느끼는 거, 50대가 느끼는 거, 60대가 느끼는 거, 70대가 느끼는 거, 80대가 느끼는 게 아마 아주 많이 다를 거예요. 예.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속 열차를 탄 것 같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루가 총알같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스, 카카오페이 손잡은 알리페이, 직접 진출, 대체 전략.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카오페이는 그냥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단적으로 말하기에는 뭐하지만 카카오 자체가 겉에서 보는 거랑 뭐 아시잖아요. 예, 사업하는 행태나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런 걸 보면 예, 뭐 텐센트, 뭐 알리바바 여기서 했던 거를 제가 답습해서 거의 그대로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토스랑 카카오페이랑도 같이 알리페이가 손을 잡는다. 기존에 카카오페이만이었잖아요. 근데 토스까지 같이 연합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분위기를 저는 이제 흐름만 말씀드릴 뿐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기분 나빠하실 사람 아마 되게 많겠지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아마 일을 할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쨌건 생존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는 해야 된다. 결론 지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지금 이 FTX 사태 때문에 지금 코인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왜 그 말을 하냐. 막 이럴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가 왜 발생이 됐냐.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팔고 도망가고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또 대출해서 또 들어오신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에 생존에 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해서 이런 혼란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됐었을 때 과연 나를 프로텍팅 해줄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인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서울에서는 뭐 아시잖아요. 서울에서는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서울에서는 진짜 특정 지역 빼고는 일구, 한부 그 지역 빼고는 나머지도 아마 그냥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내기는 앞으로 되게 쉽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자가는 하나가 있어야 되지만 글쎄 과연 코인 투자가 과연 멍청한 짓일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